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R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1강에서 우리가 썼던 코드를 가져왔어요. 1강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었냐면 이렇게 보이시는 요술 상자인데 이 요술 상자 안에는 0이 하나, 그 다음에 1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요술 상자로만 보이시지는 않죠. 요 상자를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나타냈을 때 버눌리 2분의 1을 따른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 상자가 지금 베르누이 p가 2분의 1인 상자다 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강에서는 우리가 결국엔 만들었던 게 뭐냐면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만들었는데 p가 0.5인 베르누이 확률 변수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반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일반화를 시키냐면 두 단계로 하는데, 첫 번째는 p값, 즉 이 p값은 패러미터죠. 이제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패러미터인 p값을 넣는다. 이게 이제 1단계 일반화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만든 이 매직박스라는 이 함수는 입력값이 없었고 나오는 이 숫자의 비율이 항상 정해져 있었죠. 2분의 1로. 하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일반화에서는 p값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p값이 2분의 1인 베르누이 확률 변수 뿐만이 아닌 다른 p값이 3분의 1, 4분의 1 이런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일반화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함수가 지금 현재 한 번 실행을 시킬 때마다 뱉어내는 숫자는 하나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실행시킬 때 우리가 한 개의 숫자를 이렇게 얻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발생하고 싶은 숫자, 그러니까 뽑고 싶은 숫자 개수를 정해주면 그 개수만큼 발생이 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단계로 일반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매직박스 함수를 베르누이 함수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직박스가 아니므로 이제 함수 이름을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는 의미의 R 버눌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전에 매직박스에서는 입력값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입력값을 p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는 이 확률 변수의 패러미터다 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1단계의 일반화를 할 때는 우리가 한 번 실행을 시키면, 함수를 한 번 실행을 시키면 나오는 숫자가 똑같이 하나여야 되므로 스탑워치를 한 번만 돌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스탑워치를 이렇게 돌리고 그 값을 이 랜덤 넘버 0 to 1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랜덤 넘버 0 to 1에는 0.839442,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값이 저장되었고, 이 값이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이라고 이전에는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입력받은 p값에 따라서 이게 0과 1을 부여를 하도록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0.5 값이 이번에는 이제 일반화가 돼서 p값으로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p가 3분의 1이다 라는, 이제 p가 3분의 1인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나중에 이 함수의 p값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요 지금 0에서부터 1 사이에 아무 숫자가 들어있는 이 랜덤 넘버 0 to 1이 이 P값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는 리절트에다가 0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1을 넣어야 될까요? 정답은 1을 넣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듯이 P가 의미하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에서 P가 의미하는 것은 0과 1 중에 1이 나오는 가능성을 의미했죠. 즉 그러므로 숫자가 이제 스톱워치의 값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주어졌다고 할 때 그 중에서 P만큼 3분의 1만큼만 우리가 1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게끔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R 버널리를 이렇게 시스템 상에 올려놓고 R 버널리 한 다음에 만약에 3분의 1이라는 그 P가 3분의 1인 베르누이 확률 변수에서 숫자를 뽑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입력값을 3분의 1로 해놓고 돌리면 0과 1이 나오는 비율이 3분의 1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숫자가 뽑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R 버널리 함수를 이제 2단계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을 하나를 더 넣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이 함수 R 버널리라는 함수는 실행을 시킬 때마다 숫자를 한 개를 뽑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하지만 요게 어떨 때는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베르누이 확률 변수에서 숫자를 뭐 100개를 한꺼번에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현재 우리가 짜놓은 함수는 100번을 실행을 시켜야 100개의 숫자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내가 뽑고 싶은 입력값을 100으로 100개 뽑아줘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면 한 번에 100개가 딱 뽑혀져 나오도록 함수를 바꿔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력값을 이제 난수 숫자를 뽑고 싶은 개수라고 이제 설정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n이 10이다 10개의 숫자를 베르누이 확률 변수에서 뽑고 싶고 그때의 P값은 뭐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입력값을 2개를 받아야겠죠. 이 R 버널리라는 함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숫자를 뽑고 싶은 개수, 그리고 P는 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전에는 한 번 실행이 될 때 숫자가 하나 발생을 시키면 됐으니까 스탑워치를 한 번만 돌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10개를 발생을 하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으므로 스탑워치를 한꺼번에 10개를 돌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좀 더 제너럴하게 만들기 위해서 n이라고 바꿔놓고 이렇게 돌리면 이 랜덤 넘버 0 to 1이라는 벡터에는 우리가 설정한 n개만큼의 스탑워치 돌린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두 번째는 이 랜덤 넘버 0 to 1이라는 이 벡터 안에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을 P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0을 넣고 1을 넣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이 if else 구문을 벡터화 시키는 방법을 파트 1에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였냐면 벡터 필터링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벡터 필터링이란 게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R에서는 이제 비교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3이 뭐 5보다 작니? 작아. 이렇게 요걸 돌리면 작다고 true라고 알려주고, 근데 6이 5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왼쪽에는 숫자가 하나, 오른쪽에는 또 숫자가 하나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1에서부터 10까지 라는 이 벡터 전체를 이 벡터가 5보다 작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4개는 5보다 작아. 네 말이 맞아. true 이렇게 뱉어내고, 나머지부터는 false. 아니야. 왜 그러냐면
5가 5보다 작진 않죠. 5가 5랑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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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벡터 하나 이만큼 이 벡터 하나가 어떤 숫자보다 작니라고 했을 때 이 벡터의 원소 하나하나를 이 숫자 하나하나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싶은 그 숫자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랜덤 넘버 0 to 1이라는 요거에 들어있으므로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얘가 지금 나는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뭐냐면 P보다 작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P에는 0.3333 3분의 1이 들어있죠. 그리고 랜덤 넘버 0 to 1에는 요 벡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랜덤 넘버 0 to 1이라는 벡터가 P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면 그 각 원소들 중에서 각 숫자들 중에서 P보다 작은 애들은 true라고 뱉어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false라고 뱉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 필터링을 이용을 해서 true인 경우에는 1, false인 경우에는 0을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result 벡터를 만들 거예요. result 벡터에다가 n개만큼의 0을 repeat을 해라. 그래서 0을 n개만큼 repeat을 해라 라고 하면 result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 거냐면 0이 10개가 쓰여져 있겠죠. 이 result의 각 원소에 지금 요만큼 이 bracket, 이 대괄호를 사용을 하면 이제 필터 역할을 하는 건데 요게 지금 P보다 작은 경우가 true인 경우만 가서 걔네들만 1로 바꿔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요 리절트가 요 부분을 지나서 이만큼의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리절트의 값이 요 랜덤 넘버가 P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다 바뀌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대괄호 요만큼 요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각 원소에 접근을 하고 이 조건 랜덤 넘버가 P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필터를 해서 이게 true인 곳만 찾아가서 1을 넣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버눌리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시스템을 올려보면 이번에는 입력값이 2개입니다. 즉 P가 3분의 1인 랜덤 베리어블 베르누이 확률 변수에서 숫자 10개를 뽑아줘 라고 하면 10,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는 입력값을 2개를 넣고 이렇게 돌리면 10개의 숫자가 나오고 그게 1이 3분의 1만큼 가능성이 3분의 1만큼 나오는 그 랜덤 베리어블에서 숫자가 10개 뽑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뽑아보면 뽑을 때마다 지금 어떨 때는 0, 1, 0, 0, 1, 1, 0, 0, 0, 0 이런 게 나오고 또 한 번 더 돌리면 다른 부분에서 이제 0과 1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뽑을 때마다 새롭게 10개의 숫자가 뽑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든 함수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베르누이 확률 변수에서 그 숫자를 뽑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버눌리라는 함수 이름을 부여를 했고 첫 번째 입력값은 우리가 뽑고 싶은 숫자의 개수, 그래서 10개면 10개 그리고 100개면 100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파라미터를 P값으로 받아서 입력값이 2개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값은 입력받은 이 n과 p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는 결과값을 받은 변수 result 벡터를 이제 0을 n개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n개를 발생을 시켜달라고 했으니까 스탑워치도 n개를 돌립니다. 그래서 요 스탑워치 돌린 값을 이렇게 스탑워치 벡터에 저장을 했고, 이 스탑워치와 그 다음에 입력받은 이 파라미터 값 이 두 개를 대소 비교를 통해서 이 대괄호를 이용한 필터링을 사용을 하여
요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찾아가서 이 리절트 벡터에다가 1을 넣어줘라 라고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들어있는 리절트 벡터를 마지막에 리턴을 해줘 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제작자를 춤추게 합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기초통계 시리즈 영상을 필요로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